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누군가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젊은 날 캠퍼스에서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어떤 곳일까요?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대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의 낭만은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김동원 전북대 총장 모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취임 3년 차에 접어드셨죠. 네. 네, 그런데 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또 정원 모집에 최근에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뉴스들과 소식들을 인터넷 매체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단 첫 인사 한번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학령 인구의 감소, 또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로 대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네. 그리고 또 등록금 동결이 13년째 이상 이어진 상황에서 네네.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은 우리 대학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따뜻하게 동행할까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이 새로운 숙제들을 많이 안게 된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함께하신 그 2년의 시간 동안 성과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취임 초기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학에 큰 선물이 하나 왔는데 네. 30년 수건인 약학대학을 유치했지 않겠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지금 네. 약학대학이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고요. 네네. 이미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524억 원 정도의 시설 연구 교육 관련된 시설물들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학에 새롭게 갈 수 있는 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 학생들 우물학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구미 선진국 그리고 또 멕시코 이런 나라들과 같이 이 학생들을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네.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류하는 그 나라들을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멕시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상위 선진국하고는 네. 이렇게 좀 교류하는 것이 아닌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국가들과 좀 교류를 더욱더 네.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네. 글로벌화돼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네. 우리 전주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이나 뭐 유럽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브라질, 멕시코 또 아프리카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의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을 지원한 인력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나 혹은 뭐 일부 나라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스페인 이런 각국의 언어를 소화하면서 또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학이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성과들 속에서도 사실 올해 3월에는 대학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계절이었지 네.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국의 뭐 대학교들이 신입생 충원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대 상황은 좀 어땠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북대는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두 명 정도 모자라게 다행이네요. 입학이 돼서 네. 굉장히 높은 충원율을 거점은 국립대학에서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취업의 양보다는 저희는 취업의 질에 좀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예년보다 한 20% 수준 정도의 학력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로 이렇게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출생자 수보다 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또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도 더 줄어든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2024년은 약 12만 명 이상으로 대학 진학자 학생들과 줄어들 거로 생각하는데 학령 인구, 예, 학령 인구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이 줄어들고요. 굉장히 네. 큰 저희한테는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북대학은 지역 거점 대학이자 동시에 국가 거점 대학입니다. 네, 저희가 네. 작년부터
이제 국가 거점 대학으로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10개 대학을 명명하고 있는데 이 국가 거점 대학은 지역에서 일도 하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우수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훈련받아서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교육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것인가, 또 우수한 교수를 확보할 것인가, 이게 거점 대학으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였죠. 전국 지역 대학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북대가 제시한 이 국가 거점 국립대 학사 교류 방안이 네. 좀 전국적으로 화제가 예. 됐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 사실 봄부터 네.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지 못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이런 맞아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점 대학들 간의 학사 교류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네네. 다행히도 많은 대학들, 특히 10개의 국가 거점 대학 총장님이 동의해 주셔서 작년 10월 4일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MOU 덕분에 금년 새 학기부터 10개 국가 거점 대학에 약 100여 명의 학생이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죠. 네. 저희는 2학기부터는 2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게 있었느냐. 나도 네. 저기 부산 가서 공부하고 아이고. 싶었는데 나도 홍보가. 저기 예. 대구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몰랐다는 거죠. 아, 몰라서 못했군요. 예, 네. 아마 코로나에 너무 많이 억압됐지 않았나 네. 싶었는데 좀 홍보를 강화해서 2학기부터 더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학생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교수 교류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교육까지요? 교수도 예. 이 파견제를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탄소랄지 수소에너지 또 농생민 분야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야의 교수들을 다른 지역에서 전문가들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서 우리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국가 거점 대학이 그냥 기존에는 이름만 달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을 모색했다면 지금부터는 액션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가면서 이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유학을 한다라는 것은 네. 뭐 해외 유학만 네. 생각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충분히 유학의 개념이 네. 가능하다라는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국내에서의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네. 저항성을 기르고 자기 혁신성 또 창의성을 기른다면 이 학생들이 글로벌하게 해외에 나가서 훈련받는 네네. 것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네네. 아마 그런 것 부분에서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만 적극적으로 본인이 시야를 돌린다면 이전과는 다른 교육의 형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뭐 기숙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뭐 뉴스에서 많이 접했으니까 예. 그 좀 윗단계의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웠으니 그리고 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동아리를 통해서 네. 어떤 뭐 모임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더 강화하는 또 그런 계기로 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 이 학생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예. 또 인재를 양성하는 또 그런 모습이 네.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전북대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교수를 통해서 즉 수업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 것 외에 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평생의 동지들을 확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의 기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창업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인데 코로나로 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과 과정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대학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수의 학생은 모이지 못하지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학생이 그룹으로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일부 학생이 공적으로 모임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예. 즉 사적 모임은 되지 않지만 공적 모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공적인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또 새로운 작품 활동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혁신 재정 지원 사업, 네. 국립대 육성 사업들을 통해서 약 10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취업도 굉장히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대학은 취업을 위한 큰 사람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각 다양한
백색, 청색, 붉은색, 검은색 이 벨트들을 만들어서 그 벨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학금도 받고 나중에 벨트에 대한 인증서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지도하는 교수님과 상담을 받아서 자기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가 쌓아지면 예. 결국 본인 자신이 지난 4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 수 했던 건지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기 자신을 예. 홍보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취업 시장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프로그램을 잘 알았으면 네. 참으로 좋았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언제 아쉽네요. 예. 일일 체험 프로그램 하러 오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장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전북대만의 어떤 이거는 정말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라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네. 뭐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실 잘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요. 노하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벌써 소문을 듣고 타 예. 대학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습니다. 맛집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 제가 취임하자마자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QS 랭킹 상위권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한 부총장, 처장들이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기존의 교환학생이라면 학생들을 한두 명씩 어느 대학에 보내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오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면 우리 전북대 학생이 어느 대학을 갔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두 명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십 명 단위로 교환하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오. 왜냐하면 영어를 애들이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은 영어를 공부하러 미국이나 유럽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의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들이 아시아권에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남방 정책 여기에도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거든요. 예. 특히 한류 바람에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허. 한국을 오고 싶어해요. 어허. 또 우리 학생들 영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맞교환하자. 그래서 되는군요. 대학 단위로 계약을 할 때 100여 명까지 각 대학에서 교환을 하자. 예. 저는 그래서 한 신입생이 한 500명 정도씩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는. 근데 지금 네. 코로나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환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려면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숙제도 하고 눈물로 이렇게 밤을 새보고 해봐야지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가 눈에 들어오지 갑자기 외국 사람 와서 1시간 영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을 교환해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만들자는데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발된 것이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들렸는데 대사관에서 많은 국내 대학들이 말레이시아 대학과 이렇게 협약을 맺고 갔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처음 보았다. 진정성이 예. 느껴지는구나 전북대는. 예. 예. 그래서 전북대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는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일부는 면제하겠다. 아, 그럼 굉장히 좋은 그 조건을 제시해서 비자 면제까지. 우리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길이 막혔어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생이 와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앞으로 큰 우리 학교에는 기폭제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그 우물박 개구리로 정말 전 세계로 시야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대학 다닐 때 그 시절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산업공학과를 예. 나오셨잖아요. 예. 예, 당시에 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고 또 어떤 활동을 좀 주로 했었던 학생이었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뭐 저희는 80년대,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녀서 네. 굉장히 그 밋밋하게 대학생활을 했죠. 또 당시 잘 알겠지만 민주화를 위한 네. 투쟁이 심각했던 맞아요. 때에서 네, 네, 학교 수업도 정상화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동기들과 같이 이렇게 자취방이나 하숙방에 모여서 이렇게 335 그렇군요. 이렇게 예.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동기들과 끈끈한 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뭘 많이 배웠다, 학교에서 뭘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 이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이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다시 대학을 다닐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의 대학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네. 굉장히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학도세요. 네. 예. 공학도 출신의 그 총장님이 많이 계신가요? 저는 네. 이렇게 그런 숫자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학도만의 어떤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총장이 네.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 네. 지금 우리 국가거점대학 총장님들이 네. 이공계가 한 절반 됩니다. 아, 많군요. 주로 예, 공대 예. 교수님들이 예. 많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일부 인문사회 교수가 계시는데요. 네. 공학도가 많아지는 이유가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제 소득 4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신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학을 배경으로 가진 지역 대학의 리더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지역 혁신을 이루어서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르는 가장 큰 길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공계 출신의 총장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 이공계 출신의 총장님을 많이 못 뵀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게 숫자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또 이러한 예. 배경이 있었다는 예. 것을 또 하나는 배울 수 이공계 있었네요. 출신 총장들이 취업에도 좀 더 적극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기업들을 많이 알고 그렇군요. 있고요. 아, 네, 그럴 수 어느 기업에서 있겠네요. 어떤 학생들 필요한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접 취업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틈틈이 학생들하고 같이 기업을 방문해서 예. 이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고 나서 예. 학생들을 소개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도 반드시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맞습니다. 예. 교수님의 역량과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은 결국 우수한 학생, 예. 우수한 교수가 있으면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서 잘 교육시키는 것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좋은 교수님들을 유치해서 이분들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JBNU 펠로우 제도를 도입했는데 예. 신임 교수는 JBNU 영 펠로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교수는 JBNU 펠로우, 그다음에 또 교수 정도에서는 JBNU 스타 펠로우, 또 퇴임 후에는 리전트 프로페서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한 5단계로 우수 교수를 선발하고 네네.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교수들이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죠. 네네.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 혁신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또 우수한 교수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연구비를 네. 확보하고 이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교수들이 이 학생들과 같이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체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대학에서 만든 기술로 상용화시켜서 효과적인 그 산업화에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보면 반도체 과학기술학과의 심규환 교수님께서 시지트로닉스라는 그 회사를 실험실 창업하셨는데 그 회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하던 질화갈륨,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를 개발을 해서 완전 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다 유입되던 것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서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실험실 창업의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이 수소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대학 이중희 교수는 또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수소 저장 탱크 예. 이거 개발해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수소 차량들에 다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복합 소재에서 이걸 생산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대학 교수가 개발한 신기술이 적용이 돼서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지역에서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소에너지, 탄소 그리고 농생명 분야에 전북대학의 교수들의 작품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성장은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비전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역도 같이 거기에 발맞춰 가거나 아니면 같이 호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지역민들에게 또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게도 좀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또는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은 어느 교육기관이 교육시키는 시대는 지났다고 흔히 말합니다. 네. 마을학교 개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 공동체의 자산이다. 전 주민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마을학교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학도 이제는 대학 자체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학생들의 인재를 지역 인재를 같이 길러야 된다. 이런 개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학, 관, 산, 연구소 다 연합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대학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땅에 지역 혁신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기업이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게 하고 또 대학의 기숙사에도 저는 기업의 연구원이
묵으면서 자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지 네. 대학 속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새로운 산업의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많이 개방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대학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지역은 소멸의 길로 가는 아하. 것이 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는 80% 이상의 기초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소멸 예. 예상 지역입니다. 정말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소 핵도시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특히 이 전라북도는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핵심 기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학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머무르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고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오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을 신기술을 전파하고 이런 공동체의 장.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대학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북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이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대학의 비전을 공감과 혁신의 플랫폼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차역이나 터미널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산이랄지 유통 그리고 마케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플랫폼인데요. 예. 이런 표준을 만드는 것이 플랫폼인데 대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기초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워왔다면 네. 대학에서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배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의 싱크테크 역할을 대학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이 배워야 나가야 되고요. 또 싱크탱크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액션 탱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 대학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 단계에 이 플랫폼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본인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역과 함께 지역 거점 대학에서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하겠고요.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플랫폼 대학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이런 다짐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장님께서 더욱더 노고를 많이 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지역의 인재가 정말 명확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